해외 파병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한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마을은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주민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분노가 서려 있었죠. 마을 회관 공사는 중단됐고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던 어르신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군대에서 기른 예리한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시골 마을에 숨겨진 거대한 비리가 있었던 거죠. 과연 이 젊은 군인은 마을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귀향한 군인의 눈에 비친 고향.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한도윤은 군복 대신 편한 옷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내렸어요. 해외 파병을 마치고 전역을 앞둔 육군 중사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도윤아, 여기야.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아버지도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이렇게 늠름해졌네. 엄마, 아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도윤은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고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아, 마을 회관 공사가 중단됐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글쎄, 예산 문제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장학금도 못 받은 애들이 많아. 우리 옆집 민수도 그래. 집 앞에 도착하자 이웃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어머, 도윤이 왔네. 많이 컸구나. 군대 생활 고생 많았지? 인사를 나누던 중 도윤은 아주머니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주머니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별일 없어. 그냥 마을 일이 좀 복잡하다 그래. 박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도윤아, 들어가자. 어머니가 재촉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마을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려. 돈 문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요? 도윤이 젓가락을 놓고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기른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회관 공사비가 이상하다는 소리가 나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장님이 회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신대.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럼 누가 회계를 맡고 있어요? 노인의 총무 맡던 김어르신이 갑자기 서울로 가셨어. 갑자기요? 도윤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응, 딸네 집에 간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안 돼. 이상했습니다. 김어르신은 마을을 무엇보다 아끼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별 말씀 안 하셔. 그냥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밤이 되자 도윤은 마을을 걸어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도윤이 아냐? 맞네, 군대 다녀온 한서방 아들. 저 애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괜히 젊은 애가 나서면 일만 복잡해져. 사람들이 도윤을 보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윤은 혼자 회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도윤이구나. 언제 왔나? 오늘 왔습니다. 그래, 군대 생활 고생했어. 이장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어요.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다고 들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곧 재개될 거야. 언제쯤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젊은 애가 괜한 걱정 말고 집에 나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유는 군대에서 배운 관찰력을 동원했습니다. 이장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방어적이었을까요?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과 이장의 태도가 계속 떠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도유는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장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인사나 하고 와. 네, 엄마.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모두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마을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윤아, 너 군대에서 뭐 했니? 행정 업무 배웠어요. 그럼 장부 같은 것도 볼 줄 알겠네. 한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조금은요.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마을 일도 좀 봐줘.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확신했어요. 마을에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어요. 귀향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었어요. 파트 2. 군인의 직감으로 잡아낸 첫 단서. 도윤은 아침 일찍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군대에서 기른 습관이었어요. 회관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울타리에 걸린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자재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영수증들을 주워서 살펴봤어요. 시멘트, 철근, 목재 등의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영수증의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도윤은 공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제 사용된 자재와 영수증 내용이 맞지 않았어요. 이 정도 자재로 이런 금액이 나올 리가 없는데. 군대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재 단가와 수량을 대충 계산해봐도 영수증 금액이 과도했어요. 도윤은 영수증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서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해봤어요. 엄마, 계산기 좀 빌려주세요. 왜? 그냥 좀 계산할 게 있어서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영수증들을 검토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자재를 반복해서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에는 그만큼의 자재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히 이상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횡령의 정황이 뚜렷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도윤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최할아버지 댁이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이구나. 어서 와라. 할아버지, 마을 회관 공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글쎄다, 뭔가 석연치 않아. 어떤 점이요? 돈은 많이 썼다는데 공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요? 마을 기금이랑 군에서 나온 보조금이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을 누가 관리해요? 이장하고 노인의 총무가 함께 했는데. 김어르신 말씀이시죠? 맞아. 그 양반이 갑자기 서울로 가버렸어. 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회관 창고에 뭔가 남아있을까요? 창고? 네, 장부나 서류 같은 거요. 글쎄, 가서 봐야겠는데. 최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같이 가봅시다. 회관 뒤편 창고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원래는 잠금 안 했는데. 최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이장이 가지고 있을 거야. 도윤은 창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뒷문 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창문 틈새로 손을 넣어 안쪽 걸쇠를 열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했나? 군대에서 배웠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많았어요. 손전등을 켜고 살펴보니 구석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박스들 좀 봐요. 박스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마을 재정 관련 장부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마을 회계 장부들이야. 김어르신이 관리하던 거지. 도윤은 장부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수입과 지출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집에 가져가서 좀 봐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최 할아버지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도윤은 장부 몇 권을 선택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럼 궁금해하는 사람 많아. 그럼 조심스럽게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만약 이장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사본을 만들어둬야겠어. 집에 도착해서 장부를 복사했습니다.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했어요.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뭐 했니? 그냥 마을 구경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밤늦게 도윤은 장부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영수증과 대조해보니 문제가 더 선명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조작됐네. 같은 항목이 중복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보고서 작성법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알려야 하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잘못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부 사본을 여러 곳에 나눠서 숨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군인의 직감이 옳았습니다. 마을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파트 3. 은밀한 압박과 불길한 기운. 도윤이 잠에서 깨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장부 사본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놓았는데. 방안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들어왔단 말이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다행히 가장 중요한 원본들은 다른 곳에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는 분명했어요. 아침 식사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어젯밤에 누가 집 앞을 지나다녔어. 누구요? 모르겠어. 그냥 발소리만 들렸는데. 도윤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며칠 동안 문단속 잘하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에 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별일 없었는데. 다행히 최 할아버지 쪽은 안전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장부 얘기요. 아직 안 했어. 왜? 아직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때쯤 이장이 도윤의 집을 찾아왔어요. 도윤이 있나? 어머니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이장님이 찾으신다. 도윤이 나가보니 이장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도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마을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직설적이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 어젯밤에 회관 창고 다녀왔지.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들킨 게 확실했어요. 창고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궁금증도 정도가 있는 거야. 이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젊은 놈이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 저는 그냥 마을이 궁금해서. 궁금한 게 많으면 서울로 나가서 살아. 이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곧 전역하면 취직도 해야 할 텐데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완전한 경고였어요.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장이 가고 나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아,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장님이 화가 나 있던데.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녁에 마을 슈퍼에 갔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도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슈퍼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런데 말이야, 너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졌다는 소리가 있어. 저 때문에요? 응, 젊은 놈이 나서서 어른들 일에 참견한다고.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뻔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조심해. 이장님이 많이 화가 났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도윤을 피하는 듯 했어요.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았네. 이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어요. 마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도윤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군대에서 배운 대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했어요. 일단 증거 보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남은 장부들을 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최 할아버지 말고 다른 분들도 필요해.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장의 감시망이 촘촘했어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조깅을 핑계로 나갔습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서류들을 옮기려는 것이었어요. 마을 뒷산 정상에 있는 작은 절에 가서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도윤이구나. 언제 왔니? 며칠 전에 왔어요. 그래, 잘 됐다. 도윤은 스님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스님, 이거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중요한 자료예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조심해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최소한의 안전망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압박은 더 강해질 것 같았어요. 정면 승부를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짐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파트 4. 군인식 작전으로 준비한 반격. 도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는 이장을 상대할 수 없었어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군 동기였어요. 저녁 후 경찰이 된 김재호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야, 나 도윤이야. 도윤아. 잘 지내냐? 응, 그런데 좀 상의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도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횡령 의혹과 증거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심각한 문제네. 재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단독 행동은 위험해. 공식적인 루트로 가야 돼. 공식적인 루트. 교육청이나 감사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확실해야 돼. 추측만으로는 안 되거든. 증거는 충분히 있어. 그럼 정리해서 제출해봐. 내가 절차 알려줄게. 재호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영수증, 장부 공사 현황 사진까지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정리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보고서 작성법이 유용했어요. 교육청과 감사원에 동시에 제출하자. 두 곳에서 동시에 조사가 시작되면 이장이 증거를 인멸하기 어려울 것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장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도윤은 일부러 평소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아침에는 조깅을, 오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녁 준비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밤에는 은밀하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제보서를 완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했어요. 일주일 뒤,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발송하자. 도윤은 인근 도시까지 가서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했어요. 마을에서 보내면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감사원에 모두 발송 완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장이 직접 도윤의 집을 찾아왔어요. 밤 9시였습니다. 도윤이 있나? 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이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도윤이 나가봤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도윤아, 회관에 좀 가자. 지금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도윤은 따라 나섰습니다. 회관 안은 조용했어요. 이장이 의자를 끌어와서 앉았습니다. 도윤아, 앉아. 도윤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별로 하는 일 없는데요. 그럼 이건 뭐야? 이장이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왜 주세요? 젊은 놈이 고생 많았잖아. 전역하면 돈도 필요하고. 이장의 의도가 분명했어요. 매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냥 받을 이유가 없어서요.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아, 현명하게 생각해봐.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에서 계속 살려면 나하고 잘 지내야 돼.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마을 떠날 생각 없어요. 그럼 더더욱 생각해봐야지. 이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젊은 놈이 괜한 짓 하다가 다칠 수 있어.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장님,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장이 비웃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호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정리한 자료의 일부였어요. 어떻게? 젊은 놈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별 의미 없어. 추측일 뿐이지. 추측이 아니에요. 도윤이 일어섰어요. 이미 원본들은 교육청에 전달됐어요.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감사원에도 보냈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도윤은 차분했어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습니다. 이장님,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곧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장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문으로 향했어요. 내일부터 마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기대해봐. 이장의 마지막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파트 5. 균열이 시작된 마을 권력. 이장은 처음엔 허세를 부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했어요. 마을 곳곳에서 그의 동요가 감지됐습니다. 뭐가 문제야? 이장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요. 없긴 뭐가 없어. 교육청에서 연락 왔잖아.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비조사 통지서가 왔어요. 이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이장의 권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젊은 주민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이장님이 요즘 너무 예민하셔. 도윤이가 뭘 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을까? 호기심이 의심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마을 분위기 어때요? 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요? 젊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해. 최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젊은 층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글쎄, 아직은 겁이 나는 모양이야. 겁이요? 이장이 워낙 오래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했어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인 박민수가 도윤을 찾아왔어요. 도윤 형,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형이 뭘 하고 있는지 대충 알겠어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우리? 청년회 애들이요. 다들 이장님한테 불만 많았거든요. 생각지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형, 증거 같은 거 더 필요하면 말해요. 지금도 충분해. 고마워.
젊은 층의 지지가 확실해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노인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이장이 화낼 텐데. 화내면 어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도윤의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마당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이장의 부하들 같았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구나. 도윤은 곧바로 재호에게 전화했어요. 재호야, 나야. 도윤아. 이 시간에 왜?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어. 뭐? 상황을 설명하자 재호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도윤아, 위험할 수 있어. 파출소에 신고해. 그래, 알겠어. 도윤은 지역 파출소에 전화했어요. 여기 괴한이 출몰하고 있어요. 어디인가요? 주소를 알려주자 순찰차가 곧 도착했어요. 경찰이 오자 어슬렁거리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 봤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네,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또 보이면 바로 신고하고요.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이 더욱 동요했어요. 이장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님이 너무 과하시네. 젊은 애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부회장인 이 할아버지가 도윤을 찾아왔어요. 도윤아, 우리가 너를 지지한다.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회의를 했어.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정말이세요? 그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어르신들의 지지까지 확보하자 균형이 완전히 깨졌어요. 이장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칠 수 없었어요. 이제 시간 문제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야간 감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마을 전체가 자신의 편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될 것이었어요. 파트 6. 교육청 감사팀의 전격 투입. 아침 일찍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도윤아, 오늘 감사팀이 간다. 정말? 응. 교육청이랑 감사원에서 합동으로.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도윤은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몇 시쯤 올까? 오전 10시 예정이야. 알겠어, 고마워. 도윤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숨겨뒀던 자료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장부 원본, 영수증, 사진 자료,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이제 끝장이다. 9시 반쯤 되자 마을에 낯선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3대였어요. 저게 감사팀인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마을 이장님 계신가요? 저기 오시네요. 이장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예산 집행 관련 감사차 왔습니다. 감사요?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관 건설비와 각종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공문을 내밀었어요. 이장이 공문을 받아들고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도윤 씨 계신가요? 감사팀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요.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도윤이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증거자료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도윤이 준비한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감사팀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사실만 정리했어요. 회관에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주민분들 모두 참석해 주세요. 1시간 뒤 회관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어요. 도윤이 제출한 장부와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건설비 총 예산은 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감사팀원이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같은 자재를 중복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영수증이 확대됐어요. 날짜와 품목이 똑같은 영수증 2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실제 사용량보다 3배 많은 자재비가 청구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자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총 횡령 추정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회관안이 술렁였어요. 상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한도윤 씨가 제공해 주셨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을 향한 감사의 박수였습니다. 감사팀장이 이장을 불렀어요. 이장님, 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장이 일어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회계 담당자는 어디 계신가요? 김 총무님이 갑자기 서울로 가셨어요. 언제요? 1달 전쯤. 왜 떠나셨죠? 이장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감사팀원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김 총무님 계좌로 수상한 입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장님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에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장님이 정말 그랬어요? 우리 돈을 훔쳤다는 거야? 믿을 수 없어. 이장이 변명을 시도했어요. 오해예요.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이장의 친필 서명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감사팀장이 경찰에게 신호했어요.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 이장이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움직였어요. 군대에서 배운 제압술로 이장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나라, 이 자식아. 하지만 이장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회관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권력자가 몰락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주민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파트 7. 정의가 드러나는 순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회관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장님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이 이장을 차로 데려가자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 최 할아버지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도 따라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용기 있는 젊은이야. 박수는 점점 커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도윤 형,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여성들도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회관 안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도윤 씨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을 재정도 정상화시키겠어요.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도윤의 부모님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용감한지 몰랐네.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아버지도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자랑스럽다. 주변 사람들이 도윤에게 몰려왔어요. 정말 고마워, 도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계속 당했을 거야. 진짜 영웅이야. 칭찬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겸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최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괜찮았어요. 할아버지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먼저 나섰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젊은 엄마들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장학금도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겠네. 정말 고마워. 아이들도 도윤을 영웅처럼 바라봤어요. 아저씨 진짜 멋있어요. 나중에 저도 아저씨처럼 될래요. 도윤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착하게 잘 자라렴. 감사팀이 마지막 설명을 했어요. 횡령된 돈은 모두 회수해서 마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사도 투명하게 재개됩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어요. 만세. 드디어 회관이 완성되겠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포옹하며 기뻐했어요. 악몽이 끝났어.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야. 도윤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해냈구나. 마음이 후련했어요. 군인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할아버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도윤아, 혼자 있지 말고 들어와. 네, 할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승리의 날이야. 맞아요. 회관으로 돌아가니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누군가 건배를 외쳤어요. 도윤이를 위해 건배. 우리 마을을 위해 건배.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윤도 사람들 속에 섞여 웃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축하 분위기는 계속됐어요. 마을의 평화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파트 8. 군인의 마지막 귀향 임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회관 공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자재 구매 내역 다 확인하셨죠? 새로 선출된 마을 대표가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네, 다 봤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좋네요. 주민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학금과 복지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도윤 형 덕분에 장학금 받았어요. 민수가 고맙다며 인사했어요. 축하해, 민수야. 형이 아니었으면 계속 못 받았을 거예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줄줄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부모님들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도윤이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 마을 일도 다 같이 결정해요. 투명하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도윤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진짜 해냈구나. 어느 날 재호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도윤아, 잘 지내냐? 응, 덕분에 잘 지내. 소문 들었어. 마을에서 영웅 대접 받는다며. 무슨 영웅이야?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재호가 웃었어요. 겸손하긴. 정말 대단한 일 해냈어. 고마워, 재호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라를 위해 군복무하고 고향까지 지켜줬으니. 맞아, 우리 아들이 최고야. 어머니도 흐뭇해했어요.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자랑스럽기만 해.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고향 지킴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마을의 수호천사야. 군인에서 마을 지킴이가 됐네. 정말 든든해. 칭찬을 들을 때마다 도윤은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저녁식이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웅 저녁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도윤이 때문에 마을이 살아났는데. 저녁식 날 정말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고생 많았어, 도윤아. 이제 편하게 쉬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을 사람이야. 따뜻한 격려가 쏟아졌어요. 저녁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마을을 바라봤어요. 회관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튼튼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졌네. 예전의 어두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밝고 활기찬 마을이 됐어요.
그날 밤 도윤은 뒷산에 올라갔어요. 별빛 아래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파병 때가 생각나네. 해외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지.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렵고 위험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책임감은 그대로구나. 군인 정신이 여전히 자신을 이끌고 있었어요. 마을 불빛을 내려다보니 평화로웠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마을이 됐어. 횡령범도 처벌받았고 투명한 시스템도 구축됐어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지낼 수 있게 됐고 도윤의 임무는 완전히 끝났어요. 별을 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자.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도윤아, 산에 뭐하러 갔었니? 그냥 생각 좀 하고 왔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겠구나. 네, 할아버지. 고생 많았어. 정말 기특한 젊은이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마음이 가벼웠어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걷든 오늘의 경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정의와 용기,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귀향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어요. 마을을 구한 정의의 귀환이었습니다.